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1월 6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 이게 한 이틀 전에부터 보도를 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 우리말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죠. 거기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그 다음 최상목 대행을 만났습니다. 자, 지금 바이든의 임기는 1월 20일까지니까 우리 시간으로 딱 2주 남았습니다. 자, 가자 전쟁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외에 외교적인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2주일 남겨놓고 외교부 장관이, 국무장관이 인사차 우리나라에 왔을 리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있어서. 자, 이것은 크게 말씀드리면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많이 있는 부분에서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국 전체의 이해관계라는 부분에서 봐서는 사실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방향을 어디로 트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건데, 물론 지금 미국 외교의 가장 큰 현안인 가자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의 상황에 대한 입장은 같아요, 둘이.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바통 터치하러 온 거거든요. 내가 관리 잘해서 트럼프 쪽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취지로 온 거예요. 트럼프가 들어와서 엉망으로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전혀 다른 외교 정책을 한반도에서 펼친다 그러면 블링컨이 올 이유가 없는 거죠. 자, 이것은 거꾸로 저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2021년 초죠. 그리고 그해 5월인가 문재인이 와싱턴으로 가서 바이든을 만납니다. 그때 바이든하고 공동 성명서가 나온 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난 정부에서 맺은 미국과 북한 간의, 즉 트럼프와 북한 간의, 김정은 간의 합의, 그리고 남한과 북한이 맺은 합의를 존중한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로. 그래서 바이든은 그때 다른 것은 많이 달랐지만 북한의 트럼프의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지금 다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됐는데 바이든은 트럼프한테 똑같은 바통을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쁜 와중에, 그리고 정권 말기에 집중력이 흩어진 상황에서도 이런 집중력이 흩어졌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 타이밍을 골랐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가 올라오기 전에 사고를 칠 거면 친다, 그런 와중에도 챙기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장기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 이번 사안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가 말한 의미를 국내 언론은 전혀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되게 의미 있는 방문이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 자체가 차대하잖아요. 미국이 우리 내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우리의 탄생부터 미국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질곡을 거쳤지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수평적 관계로 발돋움 했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바뀌어진 세상에서. 그런데 그게 윤석열이나 걸림돌이 생긴 거고, 모든 것을 수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방문에서 던지는 한마디 한마디, 톱시 하나하나까지 사실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 기자들이 다 바보냐? 저는 그럴 때가 생각 안 합니다. 외면하고 있어요, 외면. 자, 기본적으로는 이게 국내 내부의 문제잖아요. 한국 정도의 위상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미국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이 택한 방식은 이 정권 말기에 힘이 떨어진 상황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안전하게 상태가 관리되면서 트럼프로 넘어간다 그러면은 트럼프는 더 강력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거 바이든과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은 정으로 이어주는 그런 사안이에요, 지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동은. 자, 관련된 사실관계하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이고, 자, 이제 말을 이렇게 했어요. 최상목 만난 블링컨, 최대행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 자, 이것은 며칠 전에 나왔던 거랑 같아요.
자, 일단 요래된 건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제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당하고 미국의 입장이 완전히 동기화되어 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민초들의 입장과 국민들의 입장과 지배층을 떠나서 국민들의 입장과 미국의 입장이 동기되어 있다. 같은 편에 서 있다. 이것은 우리 근대사에서 없었던 일이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의 전환기를 맞아서 이 부분은 강력한 동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미국도 블링컨이 와서 지금 사무실 지금 2주 있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트럼프한테 이어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두 가지예요. 3명을 다 임명하지는 않았지만 그거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국회에서 합의가 된 부분인데 그거 뭐 우원식이 뭐 깠죠. 사인된 거. 네. 2명 그래야만 2명이라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숨통을 틔워줬어요. 자, 그 점을 높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미국 운영에서 싫은 소리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왜? 자기 나라 일이 아니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칭찬하고 잘해달라 그 말 속에 씨를 심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 자, 이것은 여기는 국무장관이고 여기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에요. 여기는 좋은 소리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거기서 뼈 있는 말도 한마디 했어요. 근데 이것은 조금 뭐라고 할까, 생각에 좀 점프가 필요한 부분이라 조금 이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미국이 뭔가를 요구할 때, 외교적인 압박을 행사하려고 할 때는 항상 실행력이 받침이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아니면 상대방이 그 말을 안 따라주니까. 자, 거기서 지금 최상목을 만난 자리에서 블링컨이 그런 압박을 약간 행사했다고 봅니다. 제대로의 헌법을 따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지금 헌법재판소의 일이 제대로 진행을 되게 하고 지금 사법권에 대한 어떤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죠. 예, 지금 체포영장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반발 기류가 있다. 윤석열을 끄집어내려고 한다. 지금 미국의 블링컨과 바이든이 그리고 트럼프가 제일 보기 싫어하는 장면은 뭐냐? 윤석열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즉, 그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반도의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엄청나게 고조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 전에 많은 외세가 들어와서 때려잡을 겁니다. 한국엔 내전 상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자, 지금 경호처가 그러죠. 계속 주파를 보내고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그리고 국방부 미온적이에요. 자, 경호처하고 예를 들어서 경찰하고 폭력적인 사태가 발생을 한다. 불상사가 생긴다. 군 몇 군데가 거기에 동조를 한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연합사 같은 데서는 그것을 제2의 제3의 쿠데타라고 보고 진압하려고 한다. 그런 일이 우리 지난번에도 80년, 79년에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전이 되는 거예요. 내전이. 별로 멀지 않아요. 미국은 아마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봐요. 왜? 작은 나라고 크지 않은 나라고 미국이 발을 담그고 있고 미군이 있고 위에 가까운데 북한이 있고 북한하고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러시아가 있고 거기는 관계가 계속 돈독해지고 있어요. 네, 그 힘이 전부 다 윤석열에 대해서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지금. 자, 그들이 주도하면 세계 이론을 전부 다 주도할 수 있어요. 러시아와 미국이 마음을 맞춘다면은.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벌이고 있는 행태는 엄청나게 무모하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경원하고 있어요. 윤석열을. 윤석열은 과거에 담대한 구상 때문에 밟힌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놈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딸린 떨거지들은 국민의힘 같은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각성이 좀 있지 않느냐. 오늘 블링컨이 와서 언론에 보도된 거 말고 순식간에 퍼지는 거 알고 있거든요. 제가.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뭐 한 4급, 5급 정도까지는 쫙 퍼져요. 중앙부처에 중대한 사안이 생기면. 자, 그런 급의 사안이 좀 벌어졌을 거라고 본다. 왜냐? 2, 3일 전에 미국이 주한 미국 대사와 그리고 주한 미국 사령관이
최상목을 만나면서 압박을 가했고 같은 날, 즉 1월 3일이에요. 그때가 공수처하고 공조분이 경찰이 한남동에서 윤석열 잡으려다가 발 빼고 나온 그날 오후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안보실 대변인이 같은 이야기를 했죠. 그 압박도 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공수처가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니까 되치기를 할 준비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아침, 오늘이 만료되는 날이었잖아요. 지금 체포영장 그 연장된다는 이야기,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새벽부터 한남동으로 나가서 탄핵을 반대하는 모임에서 말을 했지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그것은 내란 선동이다. 다 고발한다. 고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야기를 했지요. 즉 이게 뭐냐? 공수처가 어리버리를 타다가 중요한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는 우리가 반격을 가할 기회다. 탄핵도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준비가 돼 있었다. 즉 미국이 말하는 헌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그 와중에 블링컨이 딱 등장한 거예요. 미국 대사,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저 멀리 미국 백악관에서 국가안보실 대변인이 하는 정도 이야기는 이미 무시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오늘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런 입장이 계속 견지되면서 윤석열과 그를 따르는 세력들은 계속 더 고립될 것이다라는 부분, 국제적인 시각을 오늘 좀 던져줬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언론에서는 보도하지 않죠. 회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볼까요? 이 블링컨의 방문에 대해서 저 위에 거는 이틀 전에 나와서 처음 소개하는 기사예요. 블링컨이 온단다 이틀 뒤에. 제목을 어떻게 뽑았습니까? YTN인데 블링컨 미 국무 고별 방한. 이게 주요 내용이에요. 인사하러 왔다. 좀 이상하긴 하겠죠. 지금이 인사하러 올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때 비상계엄이 발생을 했을 때 블링컨이 우리 외교부 장관 오늘 만났죠. 밑에 사진 나오죠. 외교부 장관에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안 됐습니다. 국가안보부장관, 우리말로 하면 안보실장이 우리 김태효한테 대통령실에 전화했습니다. 전화 안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은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뒤끝이 찝찝하니까 YTN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별 방한 그럴 리는 없겠죠. YTN은 알고 있겠죠. 탄핵 청구 언급하나?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교적 압력을 행사할 것일 가능성이 있나? 이 상황에서 요게 이제 무게는 더 실리는 발언이죠. 그 다음 어제 하루 전에는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 하는 것이고 최상목 대행도 만나나 단계가 하나 올라갔죠. 이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즉 우리 현재 당국자들 윤석열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블링컨이 온다니까 그냥 고별 방한 인사만 하고 가라. 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왜? 좋은 소리 안 나온 거 이미 계속 봐왔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근데 굳이 외교장관을 만나야 되겠다면은 외교장관을 만나야 되겠죠. 같은 급이니까. 최상복은 만나지 마라. 내정 간섭하지 마라. 이런 기대치가 이게 쏟아져 나왔다고 봅니다. 국내 기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란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한다기보다는 그냥 취사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외신 기사 쪽으로 외국과 관련된 내용은 마음대로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이거 한두 개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언제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고 아시아 태평양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되게 소상히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블링컨이 여기 방문했을 때도 오늘 오는 것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브리핑이나 모든 자료는 이 사람을 통해서 거쳐갔을 겁니다. 네. 이 사람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때 한덕수가 대행이 됐을 때예요. 윤석열 그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의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거는 한 2, 3주 전일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오늘 발생한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 한덕수 날아갔어요. 최상목이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 임기 몇 주 안에, 지금 마지막 임기 2주 남았죠? 한국 정부와 고위급의 대면 소통을 할 계획입니다. 뭘 소통한다는 거예요? 반민주적 행동이 발생했고 한국에서 한국의 유연한 민주주의로 헌법을 지키면서 회복을 할 것이다. 헌법을 따라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잖아요. 최상목으로 대체됐어요. 즉 한덕수는 중간자 입장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 탄핵됐다. 즉 이것은 제가 감히 생각한 민주당이 과감하게 탄핵을 시킬 때는 한덕수, 이번에 최상목도 말 안 들으면 날린다고 지금 이야기 나왔어요 벌써. 이거는 미국과의 교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번에도 말을 안 듣는다 최상목이. 응? 최상목이 할 수 있는 아주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경호처에 대한 명령권을 가지고 있어요. 너 이렇게 행동하지 마. 하고 국방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군 병력 다 빼. 이렇게 해주면은 체포는 금방 돼요. 한 2가지 명령만 내리면 네, 그걸 미국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는 그걸 바로 걷어찼죠. 그래서 바로 날아간 겁니다. 이것은 민주당과 미국의 현 정부가 궤가 같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면서 똑같은 목소리를 계속 내요. 만약 이번에도 또 거부한다. 그럼 좀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거예요. 자,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최소한 한반도 상황에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가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공감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한국의 인사를 초대하거나 응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축하사절이 당연히 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누구랑 짝짝꿍이 잘 된다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돼요. 또한 동시에 누구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 수 있어요. 트럼프 말하는 스타일을 아시잖아요. 그런 강도를 높여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상황에 움직임이 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벌써 몇 번 보여드렸죠. 한국과 모든 채널을 열어도 야당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행정부나 대행체제가 미국의 뜻과 결이 다르다면 우리는 정치적 압박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보고요. 자, 과도적 역할에 충실히 해줄 걸 바랬는데 이 과도적 역할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른 순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죠.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특검법을 다 거부했죠. 자, 그러자 최상목이 올라옵니다. 똑같은 압박을 받았죠.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셋 중에 2를 임명했어요. 아리까리하게 처리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체포 국면에서 미국은 분명히 지금 윤석열 체포를 원하고 있어요. 왜? 우리 국민들 이상으로 불안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잠 못 이루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국도 잠 못 이루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양반 커트 캠벨 본인의 관할 영역이잖아요. 그를 통해서 국가안보실, 미국 국방부, 미국 국무부 수장들이 이 길에서 갈무리 된 정보를 가지고 정책적 방향을 선택하고 정치적 발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도적 역할이 헌법에 따른 순리대로 하라는 건데 그걸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시점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의힘은 그걸 잘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저는. 즉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 행정부가 민주당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과는 이야기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아예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나.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그런데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나갔던 그 정광훈 목소가 주도하는 그 탄핵 반대 집회에는 성조기를 들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이고 미국이 어떤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가진 어떤 믿음의 체계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른다는 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당을 알고 있다고 봐요. 민주당의 손해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 내가 태극기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 밑에서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같이 들고 있는데 이 성조기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을 지켜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 넣으라고 하고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국내 언론들이 말을 못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물론 일부는 아예 이해를 못한다 이런 부분도 있긴 해요. 예. 자, 1월 3일이죠. 자, 며칠 전에 왔었죠. 주한대사와 신임 미군 사령관이 와서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국정안정노력 주목평가. 근데 이 정도는 안 먹혔다. 최상목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뻔날려는 시도가 보였다. 이때도 이미 1월 3일 날 공수처에 체포 시도가 실패했다. 뭐 공수처장은 윤석열이 임명한 사람이고 윤석열의 충복은 아닐지라도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멍청한 사람을 앉힌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공수처 자체가 조직이 취약하고 경험이 누적되어 있지 않잖아요. 오늘 바보 같은 짓 했잖아요. 결국 시류에 쓸려갔단 말이에요. 그 핵심에는 최상목이 뻗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좀 타협을 해줬지만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의 발밑에 있던 사람들이다.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이 등장해서 아니다라는 것을 환기시켜드렸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싸움이 붙었고, 저는 여기에 최상목이 수긍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쥔 카드가 더 많다. 이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때 미 대사관에 미국 백악관에서 이런 얘기 나왔죠. 헌법 절차에 따른 안정을 기대한다. 예.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리고 사법부가 발행한 그 체포영장은 집행이 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누차에 걸쳐서. 근데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우리도 믿어 의심치 않고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우산이라고 하느님과 같은 존재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미국이 똑같은 목소리를 한 달째 내고 있는데 그걸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리해서 전달하지 않는다? 엄청난 오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청천벽력 같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국민의힘 새벽부터 관저 직결. 자, 이것은 어제 체포가 무산됐고 오늘은 체포 시도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공수처 내부 정보는 이미 알았을 거라고 봅니다. 어리버리한 것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반격할 수 있겠다.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되돌릴 수도 있겠다. 탄핵도 무효다. 거기에 대한 법적 문제를 시비 거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소추 안에서 내란 재봉을 뺀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좀 보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 우리가 반격의 실마리를 잡았다. 자, 이들은 대통령과 윤석열과 의리가 있다든지 뜻이 같다든지 결사체다. 이런 동지적 애정은 전혀 없어요. 당연히 국가와 민족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지요. 내가 국회의원직 계속 해먹겠다.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받아칠 수 있겠다. 이것을 이제는 수비적인 입장에 처해 왔지만 위축돼 있었지만 이제는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포착됐다라고 성급히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이날 오후에 점심 무렵인지 오후인지 블링컨이 날라왔잖아요. 블링컨이 날라오는 의미를 이해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추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새벽이에요. 블링컨은 최소한 점심때는 왔다. 자, 최상목을 내방을 했다. 미 대사가 3일 전에. 그리고 미군 사령관도 같이 왔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같은 타이밍에 헌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국힘 의원들은 상관없다. 아니면 안다 그래도 우리가 뭉개버릴 수 있다. 그게 일단 윤석열의 마음이긴 해요. 그렇지만 2년 전에 그가 낸시 펠로시를 만나지 않고 일주일간 미국한테 두드려 맞은 다음에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거잖아요. 미 대사 방문하고 같은 대사예요. 그 당시 미군 사령관, 이전 사령관이 있어. 압박을 넣었다는 거잖아요. 미국 상원 의원 오고. 그래서 항복한 거예요. 이번에는 누가 왔습니까? 블링컨이 왔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넣고 있는 압박은 성조기를 흔드는 그분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윤석열 잡아 넣으라는 거예요. 탄핵시키고. 하루 빨리.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로 넘어가더라도 계속 지속된다. 이거는 정권을 초월하는 미국의 중요한 이해관계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걸 우리 언론이 보도해 줘야 돼요. 정리해서. 자, 오늘 저는 이 어떤 틀들을 통해서 블링컨이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했다고 보거든요. 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만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했어요. 자, 지난번 계엄의 그 밤에 블링컨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조태열이, 그리고 내란 동조자인 조태열이 블링컨과 외신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인사하러 왔다. 빠이빠이 그동안 수고했다. 우리는 또 트럼프랑 더 잘 해볼게 어떻게. 이 말로 끊고 싶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외신 기자회견까지 이어진 것은 이것은 미국의 요청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나오는 이런 말을, 그래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빌려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대통령 군당 대행인 최상봉한테 가서 직접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을 하나 만들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글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서로 기조 발언 같은 것 같아요. 서두에 이야기하는 거. 윤 대통령이 취한 조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에 대해서 직접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동맹국의 어떤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저기 블링컨보다 이제 지위가 처지는 사람들 훨씬 강한 이야기를 하죠. 반민주적인 행태가 있었다라고 지난번에 골드버거 지금 주한 미 대사가 민주당을 방문했을 때 그렇게 표현을 했었죠. 심각한 반민주적 사태가 발생했다. 그게 여기서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직접 대한민국 정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우리랑 지금 맺고 있는 동맹관계에 크게 금이 갈 수도 있다. 우리가 끝나고 트럼프가 온다고 그래서 달라질 건 별로 없다. 저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심각한 우려. 이게 자존심 상하는 발언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오늘 쫙 전파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제가 본 부분은 이렇습니다. 뉴욕타임즈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도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모멸적이에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민주적 권력 욕이 있었던 것을 왜 알아채지 못했는지 궁금합니다. 즉답은 안 했어요. 여기 핵심은 질문이에요. 비민주적 권력 욕이 있다는 것이다. 미국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 또 우리가 신호를 주면 G7 국가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 전 세계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게 엄청난 압박이잖아요. 왜 이런 소리까지 하느냐. 이미 윤석열이 이걸 결정을 했을 때는 비민주적 권력욕이 있다는 것을 미국이 몰랐을까요? 아니, 알았습니다.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지난 3월 달부터 바로 잡혔어요. 한국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그 정상회담. 여기 그때도 블링컨이 왔었고 윤석열을 많이 준비를 했었죠. 북한을 비난해 주기를 바랬었죠. 네, 그때부터 안 했어요. 바이든이 초기부터 윤석열 취임하고 나서 1, 2주 만에 한국을 왔는데 양산에 있는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어요. 자, 그게 너무 이제 정권 초창기에 너무 상대방을 모멸감을 주는 것이다. 윤석열한테. 그래서 억지로 하루 일정을 더 만드는 것을 다른 데로 미군 기지 지하 벙커를 방문하는 것으로 하고
문재인과 결국 통화는 했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거는 기자가 뭘 모르고 묻는 거고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은 계속 견제하고 있었다고 윤석열을. 예, 심한 소리를 했다. 이런 것은 분명하고요. 또한 최상목을 만나면서 최상목 칭찬했어요. 뭐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신뢰한다, 잘한다. 조금만 더 도와다오. 윤석열을 잡아놨는데 이 말을 했다고 보고요. 그러면서 저는 좀 뜻밖의 이야기를 블링컨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무안공항에서 있었던 그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모든 걸 도와주겠다. 이 말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이 뭘 요구하거나 압박을 넣을 때는 실행력이 항상 따라와요. 그래야지 말을 들으니까. 그런데 무안공항 이야기는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굳이?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그게 그냥 사고면. 그런데 그걸 언급했어요. 그 두 가지 정도가 보도를 탔어요. 최상목을 신뢰한다. 잘하고 있다.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뒤에 걸 들어봐야 되죠. 무안공항 이야기를 왜 했을까? 바이든이 예외적으로 한국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보잉사 직원하고 그들의 교통사고를 또는 비행사고를 분석하는 팀을 바로 보냈어요. 자, 이거는 저의 내피셜입니다. 왜? 그 사고는 의혹이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 발표한 게 그 전남 소방본부장인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유족들 앞에 소방복이 있고 처음 한마디가 이거예요. 조류 충돌과 날씨가 이상해서 그랬다고. 표현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날씨는 너무나 청명했거든요. 그걸 그 초기의 대응을 초기의 표현을 사고의 원인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조류 충돌과 날씨가 안 좋았다. 그걸 전 세계가 퍼날랐어요. 근데 영상을 다 봤거든요. 외국 전문가들이. 저 소개드렸지만 날씨는 말짱하던데. 아주 청명하던데. 바람도 거의 없고. 그러면 그 소방관이 자기가 쓴 글이겠습니까? 누가 적어준 거잖아요. 사고 나자마자. 복사 붙여넣기가 눈에 보기 뻔한 거예요. 이거 옛날 세월호 사고 났을 때 KBS에서 사고 사실도 보도 안 됐는데 300명 다 죽었다고 보도한 거랑 같은 거예요. 의심스럽죠. 거기다가 미국의 신속한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신속한 위로를 전한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을 파견하겠다라고 딱 던진 거. 그거 더 이상했죠. 블링컨이 이번에 와서 또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것은 내피셜을 좀 보태면은 최상목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뭔가 다른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해도 감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압박카드로 썼다는 거예요. 그 말 던진 것은.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깐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고에 대한 의혹은 너무 많아요. 저도 몇 번 다뤘습니다만은. 자, 고도가 150m였어요. 왜 그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비행 데이터가 다 남아있잖아요. 아니, 굳이 블랙박스 안 뒤져보더라도 150m였어요. 사고 나던 시점에. 고도가. 이 비행기가 크잖아요. 여러분, 큰 항공기가 150m 전방에 있어요. 바퀴가 나왔는지 들어간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 7, 8번 가까이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화염이 분출되는 것도 몇 번 보였어요. 자, 세대에 의해서 그랬으면 세대가 아주 컸다고 볼 수 있어요. 그죠? 7, 8번 최소한 큰 폭발음이 날 정도로 최소한 7, 8번의 큰 충돌이 벌였으면 세대가 수십만이 됐다는 거예요. 비행기에 화염이 일으킬 정도로 큰 새들이. 자, 그러면 그게 150m 떨어진 곳에서 그 새떼가 안 보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네. 여기는 분명히 뭔가 의혹이 있고 전혀 미국과 한국만이 아는 그 뭔가가 있다고 봅니다. 그 압력 카드로 썼다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움직였다고 봅니다. 약간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됐어요. 또 신용만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침과 저녁이 천지 차이였어요. 아침에는 국민의힘 의원들 이제는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자. 이놈들 구석으로 오히려 몰아넣어야지.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블링컨이 다녀가고 나자 국가수사본부에서 경찰 2차 집행 때 윤체포 적극 시도 다시 이제 공수처하고 경찰
공조분이 하기로 된 건데 이 이제 공조분 국가수사본부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해졌다. 왜 그랬을까? 그 전까지는 끝나는 유야무야되면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게 공수처장의 원래 작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 경호처 직원들이 재차 물리적으로 집행을 저지할 경우 이들을 체포하는 방안을 공수처와 함께 검토 중. 특공대 투입 가능성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런 경찰의 입장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이미 어제 그런 말씀 나왔잖아요. 경찰 특공대 투입해야 된다고. 이런 것을 블링컨이 최상봉한테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도와줘라. 그런 분위기를 너의 몇 건의 지시로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안 할 때는 우리 카드 이런 게 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거는 제가 NPC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사고 결과는 안 나왔어요. 사고의 원인은 안 나왔습니다. 의혹은 많아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이제 해보자면은 이번 블링컨의 방안은 미국이 꾸준히 한 달 동안 보여줘왔던 방안에 대해서 약속을 계속 지키면서 일관되게 전해왔던 메시지를 한 번 더 이야기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을 미국의 이해관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향후 100년 대계에 있어서도 그게 단지 바이든 행정부인지 트럼프 행정부인지 그런 무관하게 과거에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을 그대로 수용했던 트럼프하고 그냥 모든 것을 거꾸로 했던 바이든이지만 그것을 바이든이 지켜왔고 그 바이든의 정책, 즉 한반도 비핵화하고 적절한 시점에 북미 종전선을 통해서 북한의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제거를 하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할 수 있는 어떤 거래의 카드로서 그리고 북한 투자를 통해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생산 기지 그리고 차세대 산업들 새로운 또 경제적 거점을 형성시킬 수 있는 지금 전 세계의 경제는 침체되어 있거든요. 이미 코로나 전부터 이 탈출구는 지금 전 지구가 꽉 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것, 버텨오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자, 우리도 조금 있으면 잃어버린 10년 이런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가 그래요, 사실은. 그것을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 빚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우리는 양호한 편이에요, 아주. 왜? 우리는 과거 IMF 경험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로운 투자처가 필요해요.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 것을 싹 갈아엎어야 돼. 자,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 소통, 러시아와 미국이 손을 잡으면서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몰락을 하게 되면 세계는 그냥 경제 공황으로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엉망이 되겠지만 중국이 전 세계 패권을 잡는다. 그러면 중국이 현재 미국보다 나은 어떤 패권국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건 인류의 진보가 절대 아니죠. 경제 공황과 전쟁이 따라올 수 있고 수많은 중소국가들이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푸틴과 트럼프 또는 바이든이 조율하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라고 봐야 되겠죠. 예, 바이든은 스스로 그 기회를 점할 수 있는 것을 놓쳤어요. 북미 종전선언 대신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 그 과정에서 두 명의 난동꾼이 발생을 했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와 한반도의 윤석열. 기존에 쭉 빨대를 꽂아왔던 지난 수십 년간 그 세력이 마지막으로 맺힌 거예요. 예,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순리의 흐름에서 봤을 때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래서 저항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극복해내느냐가 새로운 것을 주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통해서 깨우치잖아요, 우리도. 자,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실수, 더 큰 고통, 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새로운 세상에 대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경찰 특공대 이야기 나오고 이러지만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블링컨의 말 한마디로. 근데 일단 움찔거리는 모습은 있다고 좀 봐요. 네.
그리고 이것이 그냥 간다 하더라도 큰 탈 없이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미국은 더 큰 압박을 가해오게 될 겁니다. 아마 세계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더한 방법을 통해서 되치기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사안에 있어서부터. 자, 그렇게 되면 곱게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